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애플의 마지막 3일차 발표, 루머대로 맥북 네오라는 이름으로 저가형 맥북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품은 요 맥북 네오가 유일해요. 그럼 요 새로운 맥북 네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트부터가 뭔가 조금 MZ스럽죠. 가격은 99만원. 굉장히 절묘한 가격이죠. 왜냐면 요번에 M5 맥북 에어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최저 가격이 179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는 거죠. 사실 2배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만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격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맥북 네오가 과연 살만한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감인 점은 노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젤이 좀 두껍죠. 일단은 색상 실버, 블러쉬, 시트러스, 인디고 요런 4가지 색상으로 나왔다고 해요. 요번에 제품명이 맥북 네오잖아요? 왜 맥북 네오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요런 네온 컬러? 여기서 아마 따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네온 옐로우 컬러랑 색상이 상당히 비슷하죠. 최대 배터리 시간은 16시간이라고 하고요. 33cm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33cm면은 13인치거든요? 그치만 맥북 에어 13인치보다는 미묘하게 작습니다. 요 33cm가 정확히는 12.99인치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맥북 에어 13인치보다는 화면 크기가 살짝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맥의 반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지금까지 맥북을 안 써보신 분들 요런 분들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요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직 키보드랑 멀티터치 트랙패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라이트도 없고요. 터치패드에도 포스 터치 트랙패드 요런 것도 없어요. 압력 감지 요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걸로 원가 절감을 했겠죠. 그리고 요쪽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56GB 저장 공간 모델이 99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터치 아이디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0만원을 추가하셔야지 저장 공간이 512GB로 늘어나고 터치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요. 터치 아이디가 안 들어간 모델은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요. 카메라는 1080p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마이크는 2개의 사이드 파이어링 스피커가 들어갔다고 하고 듀얼 마이크도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맥북 에어 모델이랑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에는 쿼드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5인치 모델에는 헥사 스피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맥북 에어에 들어간 칩셋이 뭐냐? 역시나 루머대로 A18 프로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A18 프로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폰 16 프로랑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칩셋이거든요. 근데 이 칩셋이 새로운 맥북 네오에도 들어갔어요. 그럼 맥북 네오에 들어간 칩셋이랑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간 A18 프로 칩셋이 동일하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나 끝나누기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CPU가 6코어, GPU가 5코어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원래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갔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U가 6코어였어요. 그러니까 코어 수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픽 성능에서 살짝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폰이랑 달리 얘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발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맥북 네오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귀를 보면은 이번 맥북 네오의 타겟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상을 효율적으로 이메일 답장, 영상통화, 웹브라우징, 그리고 뭐 학업 숙제 이런 거 공부하고 노트 같은 거 요약하고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이런 용도로 써라. 그리고 뭐 스프레드시트 작성 이런 걸로 써라. 당연히 성능 면에서는 최신의 애플의 M 칩셋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뭔가 엄청난 작업이라든지 엄청난 게임을 돌린다기보다는 약간 일상적인 용도? 웹브라우징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메일 보내고 약간 요런 유저들을 타겟으로 잡고 나온 모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일상 작업을 척척,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으로 맥북을 구매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스펙이 나와 있는데 일단 화면 밝기가 500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기 자체는 맥북 에어랑 동일하거든요. 그치만 P3 색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색상의 표현력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트루톤 기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맥이 처음이라면 직관성을 앞세운 디자인, 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도 금세 친숙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보시면은 타겟층이 명확하죠. 지금까지 맥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요 맥북 네오로 한번 맥북을 써봐라 요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이랑 가볍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199만원이랑 179만원, 거의 한 8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화면 사이즈는 동일한 13인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작아요, 맥북 네오가. 그리고 당연히 탑재되어 있는 칩셋이 다르고요. 맥북 네오에는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간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GPU 코어가 1개가 줄어들었어요. 메모리는 당연히 8GB고 저장 공간은 기본이 256GB입니다. 여기서 20만원을 추가하시면은 용량이 512GB로 늘어나고 터치 ID가 탑재가 돼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16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대역폭도 초당 60GB로 맥북 에어 대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요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메모리 추가 옵션 요런 거는 아예 없어요. 8GB 고정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P3 색영역이랑 트루톤 기술이 빠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무게가 1.23kg예요. 맥북 에어랑 똑같아, 무게가. 저는 요 정도 모델이면은 진짜 한 990g? 요 정도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얘가. 전 요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빠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무게가 무겁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 생각에는 맥북 에어라는 이름이 달렸는데 얘가 1.23kg잖아요. 근데 맥북 네오가 맥북 에어보다 가벼우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무겁다. 스피커도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가지고 맥북 에어 대비 다운그레이드가 됐고요. 맥북 에어에는 고임피던스 헤드폰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맥북 네오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없고요. 멀티터치 트랙패드에는 압력 감지라든지 그런 게 빠졌어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6E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썬더볼트가 없고요. USB 3 포트 하나, USB 2 포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포트까지 다운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똑같이 그냥 이거는 썬더볼트 4로 넣어주지. 그래서 요번에 나온 애플의 필살기 맥북 네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잘 팔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런 수요가 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그렇게 무거운 작업,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용도, 웹브라우징, 이메일 보내기, 유튜브 보기, 숙제하기, PPT 만들기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굳이 요 맥북 네오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아이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약간 그런 일반층을 끌어들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재밌는 제품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가 1.23kg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실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의 장점이 있지 않아야 될까? 맥북 에어보다 싸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재가 꽤 많잖아요. 그냥 뭐 태블릿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 그쵸? 그리고 칩셋도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잖아요. 맥 OS가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아이패드에다가 키보드를 붙여놓은 그런 제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이패드 256GB 모델이 679,000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 폴리오 요게 38만원이거든요. 요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요 맥북 네오보다 비싸죠.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키보드 붙여서 쓸 사람은 그냥 맥북 네오를 사라?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요 맥북 네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금까지 맥북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요 맥북 네오 살 바에야 한 세대 전 M4 칩셋 달린 맥북 에어 13인치 이런 거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쿠팡에서 149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죠. 아니면은 핫딜 같은 거 기다리시면은 좀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한 달 전에 130만원에도 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몇 달 전이긴 하지만 M2 맥북 에어 13인치 요게 96만원 정도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쿠팡에서. 차라리 요런 모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해외에서는 요런 수요가 꽤 많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끌리지 않지만 뭐 잘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요렇게 3일간 애플에서 나온 새로운 신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다들 애매하다. 맥북 네오는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얘도 실망이었어요. 요 아이폰 17 이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살 바에야 그냥 맥북 에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좀 너프된 부분이 많고 특히나
무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잘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폰 폴드라든지 뭐 이런 제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나올 애플 신제품에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